왜 오늘 우리한테 1492 콜럼버스를 권하신 걸까요?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입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블레이드러라는 걸 봤고, 그 다음에 리들리 스콧의,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그 킹덤 오브 헤븐을 보았는데, 그게 이제 십자군 전쟁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군 전쟁 때 그 살라딘이라는 전설적인 인물, 그런 거에 대한 중심주의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김에 서양사의 중요한 그 부분을 한번 다른 영화들을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서양의 역사에서 아니면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5손가락으로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는 1492년에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입니다. 그건 뭐 분명하죠. 그건 뭐 분명한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영화로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영화가 몇 년 영화죠? 1900년대인가 보다. 1992년. 예.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는 것은 500년 동안 다 알려졌는데 영화에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영화를 다룬 영화가 없었단 말이죠. 네. 왜냐면 영화는 이걸 만들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영화는 뭡니까? 다 돈 벌려고 만들거든요. 신대륙을 왜 갑니까? 돈 벌려고 만들어요. 똑같습니다. 그건 잘 근데 과연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그 과정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게 과연 돈이 될 거냐? 이게 상당히 다 의심한단 말이죠. 의심했는데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미국에서는 흥행이 참패했어요. 돈이 안 됐습니까? 네, 전혀. 리들스에서 이제 이게 유럽 여러 나라들이 합작해서 만든 건데 미국에서 개봉은 파라마운트에서 했지만 유럽에서는 성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었는데 예상과는 다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영화 이 항해 이런 거 이제 되면 뭐 봅니까? 카리비안 해적.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만 그건 돈 엄청 벌었거든요. 네?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그렇지만 물론 그런 영화도 봐야죠. 그런 영화들 봐야지만 역사에 오늘 우리가 본 영화가 1490년 콜럼버스가 제목도 재밌는데 제목은 좀 이따 하고 완전히 사실 그대로 그렸냐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의 중요한 그 어떤 정말 세계 역사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중요한 사건을 형성하는데 잘 안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런 영화 있잖아요. 역사 영화 있잖아요. 뭐 300인 이야기.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지나치게 전투 장면만 강조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영화가 돈이 많이 드니까 돈벌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캐리비안의 해적이 콜럼버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단 말이죠. 아이언맨이 더.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이 리들리 스콧의 이 영화가 나왔다는 게 참 반가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 발견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계속 유럽이 그냥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지 않고 거기서 지중해나 이런 데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 참 모르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 세계 역사를 정말 완전히 뒤바꾸고 소위 말해서 대항해 시대를 연 저건데 물론 콜럼버스에서 시작된 건 아니다. 이미 대항해 시대는 시작됐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포르투갈 마젤란 아니 마젤란 말고 포르투갈의 귀족이 있었어요. 왕족인데 그 사람이 적극 그런 걸 이용해서 아프리카 대륙을 매트해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가는 길을 그게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면 15세기 1453년에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다음에는 그 전에 이제 유럽의 가장 중요한 무역 중에 하나가 향신료 무역이었습니다. 향신료. 그래서 이제 그 향신료가 되게 인도에서 아프리카 북단을 거쳐서 아라비아 대륙을 거쳐가지고 지중해로 들어서 베네치아로 가서 베네치아에서 유럽 전역으로 퍼졌는데 그 향신료 무역이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는 거였고 금보다도? 금은 물론 있지만 향신료가 훨씬 더 이거는 금은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가 없잖아요. 향신료는 누구나 식탁에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향신료 무역이 비단길 못지않게 중요한 무역 트레이드였습니다. 비단보다 후추 비단 못지않게. 그러니까 비단 어느 게 더 맞지만 못지않게. 실크로드가 있고 이 향신료 로드가 있는데 향신료가 인도양 밑에서
인도 밑에서 바다를 건너서 와서 아라비아 반도에 도착한 다음에 그 캐러번들이 그걸 날라가지고 지중해 동안에 두고 그때 이제 베네치아라고 지중해를 통해서 베네치아에서 했는데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을 이슬람 세력 오스만 제국이 점령한 다음에는 그 향신료 무역에 그를 허용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건을 딱 막아서 세금도 많이 매고 여러 가지로 귀찮게 했어요. 근데 이제 네네. 베네치아만 유예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오스만 제국한테도 줄을 잘 돼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향신료 무역이 예전 같지 않고 그 최고의 선정권을 가진 게 베네치아였습니다. 베네치아.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나 다른 유럽 국가들이 베네치아가 좌우하니까 이거 다른 항해를 뚫어야겠다 생각하다가 나온 것이 포르투갈에서 아프리카를 서단을 쭉 내려가서 희망국을 발견하고 인도로 가는 바다 그 길을 개척했어요. 그게 먼저 나왔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 그게 먼저 나왔어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특히 뱃사람들한테 그 새로운 항해 개척이 다 됐는데 콜럼버스를 비롯해서 콜럼버스만이 그런 건 아니죠. 이미 유럽 대륙에서 서쪽으로 계속 가면 중국이나 이런 데 도착할 수 있다. 인도로 도착할 수 있다. 이런 그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콜럼버스가 그걸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지구가 둥그렇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는 지구는 평평하고 태양이 지구 조이를 돈다고 생각했거든. 그건 이단이었어요. 근데 네네. 이단에 대한 통제가 제일 심한 게 스페인이었습니다. 이 영화 잠깐 전에 화형시키고 뭐 네, 맞아요. 네, 너무 초반에. 심하죠. 파문하고 네, 그 맞아요. 무시무시한 거죠. 네, 그게 무시무시했습니다. 굉장히 오래 갔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스페인이 낙후한 이유기도 한데 그 바다를 건너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돈을 대주고 그다음에 그게 뭡니까? 그걸 가면 무기도 가져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해서 그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노바 출신인데 원래 베네치아랑 제노바랑 경쟁 국가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15세기는 이미 베네치아가 확실한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콜럼버스가 유럽 대륙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그 궁정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다가 마지막에 그 세비야 그 스페인의 그러니까 카스티아 왕국의 왕이죠. 이사벨 왕. 네. 거기에 이제 줄을 대기 시작했는데 1492년이 역사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게 1492년 1월에 스페인 그 반도를 8세기 이슬람 제국이 다 점령합니다. 오마이야 왕국이 스페인을 다 점령해버려요. 네. 그래서 프랑스까지 쳐들어왔다가 다시 후퇴하는데 이 8세기부터 이 스페인 반도는 이슬람 세력의 땅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스페인 북부에서 카톨릭 세력들이 레콘키스타 재정복을 이뤄서 차차 이걸 밀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492년 1월에 스페인의 마지막 이슬람 세력인 그라나다 왕국이 함락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라나다. 그거를 함락시킨 사람이 바로 이사벨라 이사벨라. 여왕이에요. 그러니까 1492년 1월이 그 유럽의 카톨릭 세력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해였어요. 스페인에서 이슬람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다고. 네. 1492년 네, 1월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라나다. 이사벨라 여왕이 굉장히 이제 그 유럽 전역에 신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콜럼버스 그쪽에 줄을 댄 거예요. 가지고 오래 하다가 결국 돈을 얻어서 서쪽으로 출발합니다. 줄을 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특히 카톨릭 세력들, 네. 그러니까 카톨릭 세력이 잘한 것도 많지만 정말 그 꼴통에 아주 정말 보수 꼴통이 아주 대명사거든요. 네, 완전 카톨릭, 극골통.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반대하고 막 난리를 쳤는데 이사벨라 형이 돈을 해가지고 하행을 갔습니다. 가서 말하면 이제 콜럼버스는 중국이나 인도를 발견할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산살바도르, 지금의 지명인 산살바도르에 도착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운영을 하려는데 매칭이 다 뭐예요? 금을 찾으러 갔다고. 네. 근데 산살바도르 지역은 금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도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되게 귀한 거였겠네요. 금 자체가. 그 원주민들한테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죠. 예. 금은 누구한테나 중요합니다. 금은 네. 나중에 달나라가 생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 근데 산살바도르 지역은 그렇게 금이 많지 않았고 네. 그 이제 콜럼버스의 이상
콜럼버스의 이상이 뭐냐면 여기 제목이 컨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 천국의 정복인데 콜럼버스는 거기 도착해서 이주민들하고 잘 지내가지고 기독교도 전파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죠. 콜럼버스 밑에도 과격 세력이나 돈 이렇게 많이 벌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콜럼버스가 워낙 이제 성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으니까 난리가 났죠. 돌아와서 난리가 나서 이제 그 전리품은 아니지만 잔뜩 뭘 가져오고 거기 그 친한 원주민도 같이 데려갔어요. 네. 실제로.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콜럼버스가 다시 가서 이제 한다니까 뭐 지원자들이 엄청 많으니까 콜럼버스가 그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총독이 된 거죠. 네. 스페인의 카스티아 네네. 왕국의 그 산살바도르 거기 총독이 됐는데 지원자들이 원체 많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콜럼버스가 자기 형제들을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경영을 해본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족벌주의라는 비판을 받아서 7년인가 거기서 그마다 나중엔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네. 그래서 그건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를 정복하러 갔다가 뭐 콜럼버스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게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산살바도르 지역에서는 금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후가 네. 어려웠던 것 같아요. 태풍이 막 불고. 저 조용하세요. 지금 아직 이 시간이 아니야. 왜 자꾸 끼어들어 이렇게 교수님 전화했는데. 태풍은 어디나 불죠. 네, 네. 예. 그래서 그 생각이 스페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많이 한 걸 못 벌었고 운영상에서 원주민과의 충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를 소환했어요. 소환하고 새로운 총독을 보냈는데 그 사람도 별로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아메리고 베스푸치라고 피렌체 출신의 뱃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왜냐면 산살바도르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대륙은 콜럼버스는 섬에 간 거고 그 아메리카 대륙은 위에 있었는데 거기도 별로 성공을 못했어요. 금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스페인의 많은 콩키스타도르들, 정복자들이 나서가지고 남미로 치고 들어갑니다. 네. 그때는 아주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1500년대에 남미에 가서 이제 멕시코 지역 그리고 페루 지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그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배를 타고 항해가 이제 밝혀졌으니까 그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아메리카 대륙 그쪽으로 가는 항해가 밝혀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찾기 위해서 남미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은광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산살바도르나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발견한 아메리카 대륙의 본토에서는 귀금속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귀금속이 별로 안 되는데 네. 그 다음 후배들이 남미 멕시코나 페루나 이런 데를 가면서는 정말 은이 엄청나게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아주 떼부자 정도가 아니죠. 하여튼 그 배 한 번에 싣고 오는 그 은의 양이 한 나라의 1년 예산하고 맞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결국 스페인을 망하게 만듭니다. 스페인 귀족들이 딴 일을 안 해. 그거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놀고 뭡니까? 그러니까 스페인 귀족들이 아주 타락한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그 유럽에서 제일 형편없는 귀족들이 스페인 귀족들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이 그 다음에 기울었죠. 그 페리페 있을 때 돈이 너무 많다가 엘리베스 여왕의 무적 함대가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스페인이 기울습니다. 완전히 기울는데 하여튼 그 16세기에는 신대륙의 이 은이 세계 전체 경제를 뒤흔들어 버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대항해 시대가 열림으로써 유럽이 세계 정복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거죠. 아주 정말 1492년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다. 세계 역사에서 5손가락 꼽아도 안 될 거야. 2-3손가락에 꼽힐 정도예요. 근데 그 실상 그거는 제대로 영화한 영화가 없었는데 바로 이 영화가 그런 과정을 영화하는데 성공하고 비교적 잘 만들었습니다. 정확하게 100% 사실인지 그런 건 좀 저가 있지만 근데 이 영화가 이 역설적으로 아까 무슨 캐리비안의 해적 이야기. 네, 캐리비안의 해적. 참 사람들이 그런 영화를 보지 이런 영화를 안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이러니인데 정말 우리가 꼭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기영의